자, 한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여성을 상습 폭행한 사건이네요. 네, 지난해 1년쯤 전인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주시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건입니다. 그 금전적인 문제와 남성의 전처 문제로 평소에도 좀 여러 번 싸웠다고 하는데 그간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던 걸로 봐서 폭행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다음날 너의 바람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 줄게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의 바람대로 사라져 줄게입니다. 자, 결국 저런 유서를 남기고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12일 날 그 남성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날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선택을 하기 전에 휴대전화에 이제 유서, 장문의 편지를 남겼는데 폭행당하는 모습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촬영을 했어요? 촬영했었고 그 글을 남긴 중에 내용이 뭐냐면은 너무 나 자신이 비참하고 이런 꼴을 당하는 사느니 뭐 자존심이 무너져서 못 살겠다 이런 식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남성으로부터 이렇게 피해 당한 것에 대해서 폭행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난 자존심을 상황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내용을 쓰고 또 촬영도 하고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가해자는 이런 증거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으면 스스로의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였느냐. 이 남성이 또 그 전주의 폭력 조직원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까지 조직폭력배인데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주먹으로 또 손바닥으로 발로 내 머리가 축구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내 머리가 축구공이냐라고 할 정도면 정말 머리를 발로 찼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 피해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렸던 피해자 당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가 정신과 면담 기록을 통해서도 드러났네요. 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도 그 전에 두어 차례 정도 뭐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해를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은 내가 맞설 수 있는데 언어적 폭력은 너무 심하게 마음에 선택이 된다. 그 상처가 된다. 그래서 그것만 없었다면 신체 언어 폭력 없었다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됐고 그랬네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이 있었다라는 걸 상담 과정에서도 털어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을 했지만 뭐 남성의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습 상해 혐의, 그러니까 상해치사가 아닌 상습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일들, 그러니까 뭔가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 이후에 내 마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당연히 가해자 쪽에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놓고 보면 이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뭐 추락해서 사망을 한다고 이러면 인과관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해가 다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혼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법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도 타살의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어려웠고 결국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왜 상습 상해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극단적인 선택은 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피해 여성이 지금 이 조직폭력배 때문에 의사 지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즉,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잡혀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욕설 할 때 너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나쁜 언어적 그 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살을 이용한 간접정범이라고 34조에 있는 그대로 살인죄로 기소해야지 이걸 어떻게 상습 협박을 했는지 제가 지금 이거 1심 판결인지 2심 판결인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항소가 가능하다면 그쪽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이 간접정범 형태로 가서 살인죄로 다시 한번 기소를 해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팀장님, 그런데 말이죠. 저도 이런 사건 반장에서 이런 사건들 정말 많이 전해드렸지만 정말 일관되게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 가해자들, 아이 제가 저렇게 한 걸 왜 나한테 책임을 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 가해자가 피의자 신분일 때하고 피고인을 재판을 넘겼을 때에도 그 사실 자기 혐의를 많이 부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 뺨을 두 대 때렸는데 여자가 달려드는 거 뿌리쳐가 손등으로 쳤다. 그러니까 그 상처난 건 뭐냐? 자해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수에서 부검하게 되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부인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도 조금 그 피해자한테 뭐 술 취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든지 전차의 관계 이런 쓸데없는 걸 질문을 하니까 그 방청객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통보를 했던 것 같은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또 그리고 사리에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으로 2차 피해를 준 거죠. 어떤 피해자 쪽으로 2차 피해를 줘서 그 범행을 약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부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가해자 즉 피고인이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게 나왔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게 확실한 거죠. 예. 자, 지금 팀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승 의원님 결국 그 부검 결과가 결정적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피해 여성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얼마만큼 고통에 있고 얼마만큼 많은 폭력에 노출됐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팀장님이 말씀 잘 주셨다시피 부검을 통해서 이 피해 여성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는지가 그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왼쪽 눈 부위에 있는 두개골에도 검이 심하게 가가 있고 두개골이 골절이 있을 정도면 오른쪽 눈 부위 두개골에도 골절이 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는 외력이 있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저런 부분에 의한 상습 폭행과 언어적 폭행이 있었다면 정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어떻게 살인죄의 간접 정범이 안 되고 그냥 상습상해로만 갔는지 되게 좀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 말이죠. 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징역 5년 6개월 형량. 네. 자, 그런데 이 피해자는 유서에도 그렇게 썼답니다. 이 가해자를 말이죠. 가장 의지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정신적으로 이 피해 여성도 지배를 받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유서의 이 내용 때문에 조금 전에 승 의원이 말씀하셨던 살인죄 간접정범은 처음부터 좀 불가능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왜곡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극단적 생각을 했을 때 이걸 간접정범 형태로 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상습 상해로 기소가 됐을 때 지금 이 남성은 피고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는 뺨 한두 대 때린 거 말고는 없었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유서에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사람 이런 얘기를 쓰는 사람이 왜 구태여 없는 일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본인의 피해 사실을 다 정확하게 썼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유서의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을 한 거고요. 물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징역 5년 6개월 굉장히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습 상해로 기소가 된 그 죄명만 놓고 봤을 땐 재판부에서도 거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강하게 선고를 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재판부 역시 이번 사안을 굉장하게 심각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